자, 오늘은 중화반응, 중화반응 한번 볼게요. 이제 학교 학생들 독감이나 감기 많이 좀 떨어졌네. 아직도 많지. 아니야? 괜찮아? 아니 뭐 대답을 안 해줘. 선생님은 감기 걸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조심하려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그리고 말하다 보면 앞 사람들은 막 침 튀길 테니까. 자, 보자. 68쪽. 중화반응. 자, 중화반응은 말 그대로 중성화시키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산하고 연기 배웠잖아. 자, 산은 물에 녹아서 무슨 이온이 나오지? 수소 이온. 그래서 이렇게 수소 이온이 나오는 물질을 산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염기는 물에 녹아서 너 이름 뭐라 그랬는데? 아니 이름을 읽을 줄 알아야지. 네? 수산화이온. 너네들도 선생님이 야야 부르는 것보다 이름 불러주는 게 더 좋잖아. 이름 불러줘야지. 자, 그래서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 물질을 염기. 그럼 이 산하고 염기를 섞어버리면 중성이 되겠죠. 이게 중성화시키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될까? 여기 수소 2개 있고 산소 하나 있잖아. 그래서 결합해서 중화 반응할 때는 물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둘 거, 요 수소하고,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죠.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하고 개수가 1대1로 결합해서 물이 이렇게 한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1대1로.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문제 같은 데 나오는 산과 염기가 뭐냐면은 HCl. 이거 이름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라고 그러죠. 염산. 자,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였어요. 자, 물에 녹이면 요 안에 이제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이 나오니까 산. 그 다음에 염기 중에 대표적인 거 NaOH. 이 어떻게 읽어? 수산화 나트륨. 가서 앉아요. 수산화 나트륨. 얘 물에 녹이면 여기 나트륨 이온하고 이렇게 수산화 이온 이렇게 생성이.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 수산화 이온이 나오니까 염기. 68페이지? 밖에 춥지? 다음 주 더 추워진대요. 너네 다음 주 날씨가 막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대. 그래서 옷 단단히 입고 다니시고요. 니네 이제 몇 년 있다가 군대 갈 텐데 군대 별로 안 남았어.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교 보통 1학년 끝나고 가니까 한 4년 있다가 군대 갈 텐데, 군대 가면은 이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제 밖에 가서 훈련도 하고 잠도 자고 텐트 치고 밤이 되면 막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막 그래요. 추위 견딜 줄 알아야지. 자, 그래서 염산하고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준비해서 얘네들을 섞었어요. 이렇게 섞었어. 자, 섞으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될까? 중성. 붙겠죠. 붙어서 뭐 중성 물질이 만들어지겠지.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져. 물은 너네 알다시피 이온이 아니에요. 그냥 물. 그리고 요거 여기 보면은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는데 얘네들도 어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니까 붙을 수가 있죠. 그럼 이거 붙으면 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까? 염화 나트륨. 양이온을 앞에 쓰고 음이온을 이렇게 뒤에 쓰는 거야. 양이온을 앞에 쓰고 음이온을 뒤에. 읽을 때는 거꾸로 음이온부터 읽죠. 염화 나트륨. 뭐 이렇게 읽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중화 반응할 때 물 말고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다른 물질을 통틀어서 염이라고 해요. 염. 다시 볼게요.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면 섞어주면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남는 물질 염이 생기는데 염의 종류가 크게 물에 녹는 염이 있고 물에 안 녹는 염이 있어요. 염화나트륨 너네가 먹죠? 이거 뭐지? 소금이죠, 소금. 그럼 소금은 물에 녹아요? 물에 안 녹아요? 물에 녹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염화나트륨이라는 염은 물에 녹는 염이에요. 그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까? 이온이 돼요.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은 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물에 녹아서 이온이 돼버려요. 그럼 물에 안 녹는 염은 뭐가 있냐면 너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앙금 있죠, 앙금.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이거 이름 뭐니? 탄산, 칼슘. 너네 앙금 종류들 많이 배웠죠? 기억나는 앙금 있어? 앙금. 탄산칼슘 했고, 탄산칼슘 했고. 염화. 이런 거 앙금이죠. 또 기억나는 거 있어? 앙금 종류들 막 여러 가지가 있어. 질산. 은? 아니야. 걔는 앙금 아니야. 걔는 앙금 아니야. 걔 물에 녹아요. 앙금이라는 게 물에 안 녹는 고체를 얘기하는 거지.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나? 이게 뭐야? 아이오디나. 질산납? 아니야. 걔도 아니야. 질산이 들어가는 거는 보통 앙금이 안 돼요. 질산 들어가는 거. 그 잘 앙금이 안 되고, 그 다음 뭐 이런 거 있잖아. 요 황산바리, 그치? 그 다음에 뭐 황화구리. 요게 너네 중학교 때 배웠던 앙금들이고, 고등학교 때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질이 반응했을 때 염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앙금이 만들어지면은 얘는 이렇게 물에 녹지 않고 고체로 가라앉게 돼요.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 너네 저번 시간에 배운 산 중에 요거 이름 뭐야? 탄산. 요거는 수산화 칼슘, 그치? 얘네들을 반응시켜 보자. 그럼 탄산은 처음이니까 그림 그려줄게요. 탄산이 물에 녹으면 앞에 있는 수소가 양이온 되고요. 두 개죠, 요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탄산이 음이온이 이렇게 되죠. 응? 요거 다원자 이온 그래서 얘는 2-짜리예요. 혹시나 2-가 기억이 안 나. 그럼 생각해 보면 되지. 수소가 1+짜리인데 1+짜리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CO3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얘가 2-가 돼야지 결합하면 중성이 돼.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 물에 녹이면 칼슘 이온 몇 플러스일까? 2 플러스.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 자, 그럼 이 수용액 두 개를 섞었어. 섞어버리면 아까 했듯이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어떻게 결합하겠죠? 결합해서 뭐가 돼? 물. 여기 또 있네. 얘하고 또 얘가 결합해서 또 물. 그리고 요거 얘랑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붙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물에 녹는 염이야, 안 녹는 염? 안 녹는 염이죠. 앙금이 되거든요. 중학교 때 배웠듯이 요거 흰색 띠는 고체인데 흰색 앙금이 만들어져. 그래서 얘는 물 속에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고 고체로 이렇게 가라앉아. 그래서 염 중에는 이렇게 물에 녹는 염, 그리고 물에 안 녹는 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학 반응식 완성시켜 볼게. 물이 만들어지죠? 몇 개? 2개. 그리고 탄산칼슘, 앙금. 화살표를 밑으로 하는 거는 고체가 돼서 가라앉는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화살표 위로 하면 빛으로 날아간다, 뭐. 자, 그리고 이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 뭔가? 열을 내보내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방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산하고 염기하고 반응시키면 얘네들이 반응하면서 열이 방출돼요. 열. 그래서 비커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따뜻해져요. 열이 방출돼서 이때 방출되는 열을 중화 반응에서 나온다 그래서 중화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중화열. 자, 이런 게 이제 산용기 반응하는 중화 반응이고,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 산은 얘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난다 그랬죠. 염기는 얘 때문에. 그럼 요게 뭐냐면 산의 알자 이온이라고 하고, 알자 이온이 그러니까 쉽게 알자백이다 그런 얘기야. 산의 알자 이온, 얘가 염기의 알자백이야. 알자 이온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 풀다가 가끔 보기 중에 알자 이온을 골라라, 구경꾼 이온을 골라라, 그리고 뭐 알자 이온 반응식을 써라, 뭐 이런 것들이 보기 중에 가끔 나오거든. 그러면 알자 이온, 산의 알자 이온, 염기의 알자. 그래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중화 반응할 때 알자 이온이 되고, 그럼 알자 이온 반응식은 산의 알자 이온, 염기의 알자 이온을 반응시켜서 식으로 만들어준 거야. 오늘 알다시피 물이 만들어지지. 그리고 구경꾼 이온은 뭔가? 얘네들이 알자 이온들이 중화 반응할 때 옆에서 구경하는 애들이야. 여기서 어떤 놈이 구경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얘네들이 구경하고 있죠.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 싸움 구경? 불 구경, 싸움 구경이 재밌지. 그 당사자들이 힘들 텐데. 불 구경이 더 재밌냐? 싸움 구경이 더 재밌냐? 둘 다 재밌죠? 아이고, 근데 그래. 불나거나 뭐 그러면은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친구들 싸운다 그러면 또 말리고 해야죠.
싸우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서로 상처만 생기고. 자, 이런 거. 볼 수 있겠어? 응? 응, 여기 주나봐. 자, 그때. 이거 한번 지울게요.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안 오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11월도 거의 다 끝나가고 다음 주면은 12월이네. 너는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지 않니? 엊그제 막 2025년 막 시작한다고 새해 막 좋다고 막 그랬는데 벌써 1년이 다 끝나가요. 너네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3년도 금세 가요. 고등학교가 좀 공부도 많이 하고 힘들긴 하지만 생각보다 금방 가. 그리고 대학교 가서 재밌는 생활을 좀 즐기다가 군대 잘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또 대학교 생활부터 재밌게 하셔야죠. 자, 너네 반이 이상하게 남학생밖에 없어가지고 자, 제목을 이렇게 할까? 거기 책에 있는 것 같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 자, 어딨냐면 지금 68쪽에 밑에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가 중화 반응에서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이 섞은 거니까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염산이 일정량이라는 건 뭐야? 양이 일정하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일정량이 있는데 여기다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타주는 거야. 그럼 얘가 산이잖아, 그치? 그럼 산에다가 연기를 조금씩 타다 보면 언젠가는 중성이 되겠죠. 근데 중성이 된 다음에도 연기를 또 계속 타면 어떻게 될까? 연기성이 되겠지. 아니, 터져봐. 산이 있어. 산에다가 연기를 조금씩 이렇게 타다 보면은 중성이 될 거고, 중성이 된 다음에도 계속 조금씩 넣어주면은 이제 연기성으로 바뀌겠지. 화학 반응식 완성 한번 시켜보자. 중화반응. 얘가 물속에서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뭐가 돼? 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구경분이온, 나트륨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실제로는 이게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만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염화나트륨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 염산이 있대요. 선생님 하나만 그릴게요. 실제로는 요 안에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벗어. 그럼 보면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어떻게 돼? 양은 좀 많아지겠죠? 어떻게 될까? 산의 알자이온, 염기의 알자이온이 반응해서 뭐 된다고? 물. 그리고 나트륨이온하고 염화이온은
물에 안 녹는 염이니까 이렇게 떠다니겠죠. 그리고 또 벗어. 녹는 돈 어떻게? 저거 녹는 이온이라서 녹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결합해서 염화나트륨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녹아서 이렇게 이온이 되는 거지. 아까 안 녹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안 녹는 거라 그랬어 선생님? 선생님 발음이 똑바르지가 않아가지고 마스크 벗고 할까? 응. 녹는 거라고. 그치? 선생님 발음이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을 또 벗어.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 원래 있던 물이 있죠. 그리고 원래 있던 나트륨 이온이 있고 원래 있던 염화 이온이 있었어. 그치? 응? 근데 이제 이 수산화 이온 반응할 수 있는 지금 수소 이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반응할 게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 구경꾼 그냥 떠다니죠. 아니 구경꾼 이온은 아니고 그냥 떠다니죠. 맞아. 반응을 안 하니까 구경꾼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염기의 알자 이온이니까 구경꾼 이온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아무튼 반응만 안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떠다니죠. 네? 이해됐니? 자 그럼 이 수용액을 한번 보자. 첫 번째 얘는 수소 이온이 있어요. 수소 이온이 있으니까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요? 산성. 거기다가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붓는 거야. 그럼 얘는 중성이죠. 수소 이온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고, 그치? 여기 딱 중성. 근데 중성이 된 다음에 염기성 용액을 또 벗더니 이제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죠, 그죠? 그럼 얘는 용액의 성질이 어떻게 될까? 염기성이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산에다가 염기를 붓다 보면 중성이 됐다가 또 염기성이 되겠죠. 이렇게 물에 어떤 물질이 녹았을 때 수용액이라 그러지. 수용액의 이런 성질들을 액성이라 그래요. 액성. 그래서 가끔 문제 중에 액성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골라라 그러면 요거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어떤 건지를 골라라 그래요. 액체 성질, 액성.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산하고 염기하고 섞다 보면은 이렇게 딱 중성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중성이 될 때가 있는데 이 중성 될 때를 중하점이라고 해요. 중성이 되는 지점. 딱 중성 될 때 이거는 무슨 점? 중하점. 그럼 얘는 염기성이니까 중하점이 아니고 얘가 중하점이고 염기점. 그럼 얘는 뭐야? 산점. 그래서 중성된다 그래서 중하점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너네 실험할 때 이런 이온들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너네 언제 중성이 됐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먼저 할게요. 중하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 중성이 언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쓰면 우리가 이렇게 중성이 딱 만들어졌을 때를 확인할 수 있을까?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 무슨 색 리트머스 종이 빠뜨릴 건데? 푸른색 푸른색? 붉은색?
떨어뜨려도 너네 중성 확인하는 리트머스 종이는 없다 그랬잖아. 네? 산성이 닿으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그러니까 이 산성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빠뜨리면은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게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염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빠뜨리면은 푸른색으로 바뀐다 그랬어, 그렇지? 그리고 중성 확인하는 건 없단 말이야. 바뀌기 직전이 딱 중간쯤 어떤 리트머스 종이가 바뀌어? 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아니, 노란색 넣었고 푸른색을 넣었어. 그럼 이게 산이니까 일단 붉은색으로 바뀌었겠지, 그치? 네. 그리고 연기 계속 넣다 보면 파래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딱 전체적인 중화점 아니 그러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어떻게 돼?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 붉은색이 중성에 넣어도 그냥 그대로 붉은색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액체가 염기가 되면 파래지잖아요. 파래지기 딱 직전 중화점 딱 되고 염기. 아니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산성 용기가 빠뜨리면 붉은색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동성일 때까지 붉은색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염기성으로 바뀌면 얘가 다시 푸른색으로 바뀐다고? 아니야. 그냥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물질이 닿았을 때만 붉은색으로 싹 바뀌어버리고 염기성이 닿았다고 다시 원래 색깔로 되돌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되진 않아. 생각은 잘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아.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 말고 니네 저기 지시학 다른 것들 있잖아. 다른 것 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네? BTB용에 그래서 지시학을 가서 지시학의 색깔 변화를 가지고서 언제가 중성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너네 BTB 용액은 어때?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색깔이 어떻게 됐었지? 어떤 게 파란색인데? 산성 BTB 용액이 BTB 용액 무지개 색깔이라 그랬잖아. 빨주, 노초파, 맞아? 응? 빨주, 노초파 이거 외워야 돼. 그러면 요거 실험할 때, 자 여기다가 BTB 용액을 떨어뜨려놔. 응? 한두 방울 또는 몇 방울 정도. 그럼 얘는 산성이니까 BTB 용액이 무슨 색깔이 뜰까? 노란색 띄겠죠. 그치? 근데 염기성 물질을 넣다 보면 딱 중성될 때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 초록색으로 딱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초록색으로 딱 바뀔 때, 중성이구나, 그치?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면 어떻게 돼?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뀔 때 우리가 딱 중성, 중화점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 가끔 문제 중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페놀프탈레인은 색깔이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아직 처음 배워서 다 못 외웠지. 빨.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봐봐. 페놀프탈레인을 만약에 떨어뜨려 놓으면 얘가 산성이니까 무슨 색깔? 무색이죠. 물과 같이 그냥 무색이야. 근데 중성이 돼도 어때? 무색이야.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확인해요? 근데 염기성이 되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 빨간색으로 바뀌지.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페놀프탈레인 무색이다가 염기성으로 바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
빨간색으로 바로 바뀌어버리겠지.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로 바뀔 때 그때를 그냥 중성으로 잡아.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죠. 너네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거 산성 물질에 염기성 물질을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리다 보면은 반응을 시키다 보면은 중성은 잠깐 중성이 돼요. 조금이라도 염기성이 더 들어가면 어떡해? 바로 염기성으로 바뀌어버리거든. 지금 이해하고 있니? 그래서 다시 봐잉. 페르부탈렌이 무색인데 중성이 돼도 무색이야, 그치? 근데 중성은 잠깐 중성이 된다고. 염기성이 똑똑 떨어지다가 조금이라도 수산화 이온이 많아지면 바로 염기성이 돼요. 그래서 페르부탈렌이 혹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색을 띠다가 순간적으로 빨간색으로 딱 바뀔 때를 우리가 중성, 중화점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염기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밀히 얘기하면 염기성인데 무색에서 싹 바뀔 때, 응? 그 순간에 중화점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붉은색으로 싹 바뀔 때를 우리가 중화점, 중성으로 푸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잘 봤니? 또 지우는 또 이상한 표정이 된다. 저거 되면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 넣으면 저기 그건 안 된다고. 색깔이 안 바뀐다. 아니 그러니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붉은색을 넣었어. 예. 미련을 못 버리네. 산성 중성이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붉은색이니까 산성일 때는 그대로 붉은색이지. 중성일 때도 그냥 중성일 때도 붉은색이고. 염기성 파란색. 염기성이 되면 푸른데. 그래. 그렇게 또 가능하겠다. 그지? 그래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이렇게 빠뜨려 놨다가 염기성으로 딱 바뀔 때 푸른색으로 싹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인정. 인정. 그래 맞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 좋지.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요게 되면은 그치? 근데 그렇게는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시학 색깔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중화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온도를 재는 거야. 온도를 재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너네 아까 중화 반응할 때 선생님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한다 했죠. 중화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중화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열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겠지, 그치? 근데 이제 중성이 됐어. 중성이 된 다음에 염기성 용액을 줘도 이제 반응할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중화 반응을 이제 안 하니까 끝났으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비커가 어떻게 될까? 식어버려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 문제 잘 나오는데 자, 이 문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산에다가 염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붓다 보면은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를 잰 거야. 그 온도를 재면은 중화 반응을 하니까 온도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다가 중화 반응이 끝난 다음부터는 비커가 이렇게 식어요. 그래서 온도를 재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 온도가 가장 높은데 여기가 딱 뭐가 됐다? 중성이 됐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여기가 딱 중성이 됐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지시학의 색깔 변화나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골라서 우리가 중화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조금 어려울 텐데 지금 이렇게 산하고 연기하고 반응할 때 이 수용에 관한 이온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수소 이온 한번 보자. 자, 수소 이온이 있었어, 그치? 근데 중화 반응을 하다 보면 수소 이온은 어떻게 됐어? 없어졌지. 물로 바뀌었으니까, 그치? 그 다음부터는 수소 이온이 없는 거지. 그래서 수소 이온은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버줄 때 물속에 존재하는 이온 숫자예요. 그럼 수소 이온이 있었는데 중화 반응을 해서 물로 바뀌기 때문에 수소 이온은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수용액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수소 이온. 그럼 염화 이온은? 얘는 반응 안 하는 구경꾼 이온이지. 그럼 맨 처음에 있었어, 그치? 근데 염기성 용액은 더도 이게 반응해 안 해? 안 하니까 그대로 남아있지. 개수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죠. 그래서 염화 이온은 처음의 양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돼요. 염화 이온. 그럼 이제 버주는 거 한번 보자. 나트륨 이온. 얘도 구경분 이온이야. 그러면 하나 버주면 어떻게 돼? 반응 안 하니까 하나가 떠다녀요. 여기 보세요. 거기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또 버주면 어떻게 돼? 반응 안 하니까 또 떠다니지, 그치? 그럼 버주는 만큼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버주는 만큼 이렇게 증가. 이렇게 나트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화이온. 얘는 맨 처음에 보면 어떻게 돼? 얘하고 중화 반응해서 물려버리지. 그럼 수용액 속에 없어요. 그치? 근데 중성이 된 다음에 버주면 어떻게 돼? 반응할 게 없으니까 떠다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수용액 속에 없다가 왜 중화 반응해서 물려니까 중화 반응이 끝난 다음은 이렇게 물 속에 남겠죠. 볼 수 있겠네?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이온들을 골라라. 응? 이런 것도 잘 나오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어디가 중화점일까? 여기죠, 여기. 여기가 중화점이죠. 중성. 왜? 수소 이온 어때? 없지. 수산화이온도 없지. 그럼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고 여기가 딱 중성이죠. 그럼 요 앞은 산성이죠. 요 수소이온이 지금 존재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산성. 그럼 요 뒤에는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염기성. 볼 수 있겠니? 네? 어려우면 뭐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됐어? 동현이가 무슨 일이 있나? 건영이나 이거 저번 주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저 물좀 마시고. 졸려? 그래, 물 얼른 마시고 오세요. 이거 지울 동안.
조금 더 와보셔야지. 자, 그런 내용들이 책이 줄줄이 막 그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고, 한 장을 넘겨보면은 69쪽이 선생님 설명했던 그거고, 70쪽에 보면은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이런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중화 반응은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 뭐 한두 문제 정도 좀 풀어줄게요. 자, 70페이지 한번 보면 제목을 중화 반응의 이용 이렇게 할까? 중화 반응의 이용. 자, 우리 생활에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알아야 돼. 첫 번째 한번 볼까? 세균이 입속에 음식물을 분해하여 생긴 젖산은 충치를 유발한다. 그래서 치약 속에는 무슨 물질이 들어있다? 염기성. 그러니까 너네 이빨에 음식물이 꼈어. 이빨에 음식물이 꼈어. 지저분하지 마. 봐봐. 꼈어. 그럼 거기 세균이 번식을 하면서 세균이 그 음식물을 분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 분해시키면 뭐가 만들어진대? 젖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대. 그래서 간단하게 쓸게. 사람 이빨에 이빨이라고 안 그러지? 거기 이빨로 나왔니? 그냥 치아라 그러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꼈어. 그러면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젖산이 생기니까 어떤 물질이 생겨? 산성 물질이 생겨. 그러면 이 산성 물질 때문에 치아가 손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빨을 닦을 때 치약 속에 어떤 물질을 넣는다는 얘기야? 염기성 물질을 넣어서 이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 버린다. 그래서 치아가 상하지 않게. 그다음 두 번째, 생선 요리에 산성 물질인 레몬즙을 뿌려서 비린내 원인인 염기성 물질을 중화한다. 그리고 너는 회 먹어봤죠?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회 먹을 때 너네 보면은 거기 옆에 레몬을 이렇게 좀 보통 갖다 주거든. 그 레몬즙을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 성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레몬즙을 뿌려버리면, 전에 그 산할 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레몬 속에 무슨 산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황산 아니고, 황산은 먹을 수 없죠. 시트르산 선생님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 안 했나? 레몬즙에 시트르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참고삼아 알아둬. 그리고 너는 레몬 먹으면 시잖아. 산성 물질은 신받는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회 같은 거 먹을 때 생선 비린내를 좀 없애려면 레몬즙 같은 걸 뿌려서 중화를 시켜서 먹으면 생선 비린내가 좀 덜 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염산이 들어있는 위액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 속이 쓰릴 때 염기성 물질인 제산제를 복용합니다. 자, 너네 가끔 속 쓰리다고 할 때가 있을 거야. 너네 젊으니까 괜찮을 텐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또 어른들은 가끔 속이 쓰리거든. 그럼 위에서 뭐가 나오지? 위산.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위벽을 조금 녹이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속이 쓰리거든.
염산이죠, 이거. 그럼 어떤 성질 갖고 있지? 산성. 그럼 얘 때문에 속이 쓰리니까 우리가 뭘 먹어줘야 돼? 염기성 물질을 먹어서 중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산제라는 약이 있어요. 제산제라는 약은 염기성 물질로 만들어서 중화를 시켜줍니다. 제산제가 너네 뭐 이 약 하나 뭐 겔포스나 게비스콘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나? 게비스콘도 옛날에 선전하다가 이거 근래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게 제산제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요거 전에 염기성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화시켜줍니다. 그다음 네 번째, 벌레에 물렸을 때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수를 발라서 독을 중화한다. 곤충의 독은 대부분 다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거였지, 벌레에 물리거나 또는 벌에 쏘이거나 그 아프잖아, 그렇지? 산성 물질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 그럼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염기성 물질을 발라주면은 중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암모니아수를 발라서 얘가 염기성 물질이죠. 중화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또는 옛날 조상들은 그 막 곤충한테 물리거나 쏘이거나 그러면 뭐 발랐을까? 된장 발라. 된장. 된장도 염기성 성질이 있어요. 때문에 치약 있죠, 치약. 아까 이거 치약도 염기성 빈다니죠. 그래서 만약에 뭐 산 같은 데 갔을 때, 뭐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뭐 곤충에 물리거나 쏘였어. 아프잖아, 그치? 그럼 약이 없어. 그럼 치약을 좀 발라줘. 그럼 좀 중화가 돼. 된장도 돼. 된장 같은 거. 근데 된장은 조금 냄새가 좀 이상하지 않니? 또 발라놓으면 똥 묻은 거 같고 막 그러잖아. 된장이 약간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묵은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 염기성 물질인 제빵소다를 넣어서 중화한다. 근데 묵은 김치, 신김치가 있어요. 너네 김치가 셨대. 그러면 너네 신맛 나타나는 물질이 산성 물질이죠. 김치 속에 이렇게 젖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겨서 이제 시거든.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염기성 물질을 넣어주면 신맛이 어떨까? 좀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염기성 물질.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뭐 사용했냐면 제빵소다. 빵 만들 때 쓰는 소다 있죠. 베이킹 파우더. 얘 염기성이죠. 얘를 넣어서 중화시켜줍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수영장에서 염소로 소독해서 산성을 띠는 물에 염기성 물질을 넣어 중화한다. 수영장 너네 그 물이 오래 이제 사람들이 막 쓰다 보면은 약간 산성을 띠거든. 뭐 탄산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오줌 싸서 산성이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수영장에서 가끔 오줌 싸는 사람 있어. 화장실 가기 귀찮아가지고. 응. 진짜야? 야, 오줌 싸려면 이렇게 수영하면서 쌀 수는 없잖아. 가끔 수영하다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색깔이 보였어? 진짜 아무튼 예의가 없어가지고. 바닷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
바닷가는 너는 바닷가에서 여름에 해수욕 하다가 그것도 좀 그렇지만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물놀이 하다가 화장실 가려면 어때? 해수욕장에 화장실 되게 멀잖아, 그치? 백사장 막 다 걸어가가지고 그리고 바닷물은 막 계속 섞이니까 아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똥 싸는 사람은 없지. 자, 그래 봅시다. 그래서 수영장 물이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약간 산성을 띌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염기성 물질로 중화시켜준다. 즉 소독한다. 그 중에서 뭘 쓴다? 염소기체 또는 염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녹여줘요. 염기성 써요. 어? 그래서 중화시켜줘요. 그 다음에 되게 많네요. 9개가 되니까 이거 다 알아둬야 돼. 그다음 7번째. 산성을 띠는 펄프가 뭐니? 펄프가 뭐예요? 펄프. 이게 종이. 펄프 못 들어봤어? 얘는 종이 어떻게 만들어? 나무를 어떻게? 나무를 으깨가지고 막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나무 성분이 으깨서 이렇게 약간 죽같이 만들죠. 그걸 펄프라 그래. 그럼 이렇게 틀에다가 그 펄프를 싹 발라갖고 굳히면은 뭐 말리면은 이렇게 종이가 되는 거지. 네? 얇게. 근데 이 펄프가 산성을 띈대요. 그럼 염기성 물질로 중화해서 중성지, 네? 책을 만들어서 보관을 한다. 뭐 이거는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게 뭘인데요? 산성. 그럼 얘를 중화시키려면은 여기다가 염기성 물질을 넣어줘야 돼. 여기서 어떤 물질인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넣어서. 그리고 너네 가끔 노트 같은 거나 이렇게 책 살 때 거기 중성지라고 적혀 있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노트나. 그거는 일반적으로 싼 이런 종이보다 좀 더 오래 갈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자, 공장에서 발생한 기체를 배출하기 전에 산성비의 원인인 황산화물을 염기성 물질인 산화칼슘, 석회석 등으로 중화한다. 자, 졸립지? 다 했어. 너네 공장에서 이제 화석연료 같은 걸 연소시켜서 우리가 제품 같은 거를 만들 때 막 쓰고 그러거든. 그 열을 이용해서 그때 황이 들어있는 뭐 이산화황 또는 뭐 아황산 뭐 이런 물질들이 기체들이 발생해요. 근데 얘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산성비가 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너는 구름에서 이제 물방울들이 있잖아. 여기서 뭐가 비가 내리죠. 비가 물이잖아. 맞니? 맞아요? H2O. 그럼 얘하고 공기 중에 얘네들이 떠 있어 기체. 그럼 얘하고 반응을 해버리면 뭐가 만들어질까? 이게 뭐야? 황산비가 내려. 이게 산성비죠.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기체가 그냥 날아가 버리면 산성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 굴뚝에다가 염기성을 띠는 석회석이나 또는 뭐가 더 낫나? 산화칼슘 요거를 어떻게 한다? 이 기체들이 날아가는 곳에다가 설치해준다는 거죠. 필터같이. 그럼 기체가 날아가도 어떻게 돼? 염기성 물질을 만드니까 중화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서 산성비 원인이 되는 기체를 중화시켜서 내보낸다. 그런 얘기죠. 자, 마지막. 산성비 또는 비료 등으로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에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루를 뿌려준다. 자, 산성비가 내렸어. 공해 물질이 많아서. 그러면 토양이나 호수가 어떻게 될까? 산성을 띠겠죠. 그치? 그러면 산성을 띠면은 이제 뭐 식물이나 물고기들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뭘 뿌려준다고? 석회가루. 석회가루가 요거 석회석을 부신 거야. 석회석 부신 거.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뿌려서 중화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너네는 참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집중력이 1시간을 넘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학교 너네 수업 시간도 몇 분이야? 45분이죠. 고등학교 가면 몇 분이니? 50분이죠. 5분씩 늘어나지, 그치? 그렇게 하고 좀 쉬긴 쉬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봐봐, 다 했어. 중화 반응이 우리 생활에 이런 여러 곳에 이제 사용되는 예들이 있어요. 요거 학교 시험이나 문제 같은데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거든. 알아두세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문제구나. 자, 요거 개념하기 문제 요 네 문제는 간단하니까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지금 풀자. 위에 가로판은 집에 가서 풀고 모르는